안녕하십니까. 김주원 민태민의 마감 10분 전 일요일 마지막 주가 될 겁니다. 1월 30일 금요경마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특별문자 성적을 적중 내역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1호 경마 마지막 경주 마지막 승부였던 스트롱로드의 남해대왕, 당시에 인기 강하게 모았던 흑기사를 빼고도 승부를 마쳤어요. 하지만 몇몇 경주를 잡아놓고 지금 올리기에는 성적 자체가 너무나 좀 죄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금요일날부터 진짜 운대가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지막 역시 금요일 승부였던 아크라이트 노크 흑강자, 그때도 인기 1위 마필 킹 오브 베스트를 완전히 잘라내고도 승부를 봤는데 한방 때렸던 막건이 복으로 39.3배고 쌍승식이 88배입니다. 그 막건이 불과 반마신 차이로 깨져버렸고요. 토요일 마지막 승부도 아침이에 1000배, 제가 방송 때도 두 마리 딱 추천을 드렸고 이수홍 마주에 그 한 방을 때렸어요. 복으로 35배, 쌍으로 93.3배인데 그거 역시 인디차일드가 안으로 기대면서 목 차이로 또 일상차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주들을 올려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적중 내역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졌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너무나 아쉬움이 컸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월말 경주인데 그러한 아쉬움을 좀 풀 수 있도록 김주원 위원하고 제가 최선 다해서 한번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지금 경마장 안에서 이번 주 끝나고 나서 경마를 시행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저도 여러 기자들을 통해서나 마사회 관계자 통해서 많은 부분 좀 알아봤는데 아직은 안 할 가능성보다는 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거나 설사 시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경마를 꾸준히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잠시 공지의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김주원 의원이 ARS 번호가 바뀌죠. 예, 바뀝니다.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시점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바뀌어야 원래 되는 건데 이 과금 체제 때문에 2월 1일부터 과금이 바뀌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ARS 번호가 이제 1월 30일하고 31일 금요일 토요일은 기존의 이제 김주원 의원 ARS 번호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1호 경마 때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지만 일요일 날은 바뀐 번호를 통해서 김주원 의원 현장 예상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말만 잔뜩 늘어났는데 승부처부터 먼저 공지를 드릴게요. 자, 김주원 의원이 오늘 6경주와 마지막 11경주, 6경주 11경주를 메인 추천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민태민은 중반부에 7, 8경주를 승부처로 준비했습니다. 김주원 의원이 6, 11, 그리고 민태민이 7경주하고 8경주를 승부처로 잡아놨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1경주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주행검사 모습을 보니까 6번 슈프림 매직이 정말 끝내줘버리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이게 아마 압도적인 대가리로 팔릴 전망인데, 자, 김주원 의원 생각은 어때요? 예, 6번마 슈프림 매직이 정말 좋습니다. 이 외산 4군의 꿈에 대하라는 말들과 병합을 때릴 때에도 한 수 위의 스피드와 걸음을 보여줬을 정도로 신마치고는 주행 완성도가 상당 부분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라 안우성 마방에서도 데뷔 전부터 욕심을 낼 수 있는 이 기대주로 좀 평가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주행검사 때 선행을 갔다 하더라도 3화롱 타임이 36초 9예요. 그리고 종반 200m가 12초 6 타임을 끊었고, 또 이게 제가 지난주에 15조 안우성 마방에 김용근 안장 슈프림 리더라는 말을 1호 경마 때 제가 놓고 때렸는데 그 말하고 이미 빨간판 달 때 지난주부터 조교할 때부터 다음 주에 나오기만을 저도 기다렸던 게 6번 슈프림 매직입니다. 세게 보는 게 맞겠고요.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김주원 의원이 한 마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신의 마필인데 이 3번마 폭풍 전차도 데뷔 전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 없다라는 평가를 내려줄 수 있겠습니다. 이 주행 검사 때에도 한 바퀴 내내
거의 뭐 붙들고 탈 정도의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줬고요. 외산 1군에 해바라는 이번 주에 출전하는 외산 1군 마필과 병합을 때릴 때에도 근성 있게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뭐 기존 마들이 별거 없습니다. 국산마도 껴있고요. 기존 마들이 별게 없기 때문에 이 신마 2마리, 특히나 이 6번과 3번의 이 잠재 능력에 첫 경주로 포인트를 맞춰서 공략해야 될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3번도 이게 라스트 200이 너무 좋네요. 12초 4.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에서 그리고 현장에서도 퀸투아치 놓고 갔죠, 김조현 의원. 예, 그렇죠. 쌍대가리 놓고 갔던 퀸투아치하고 함께 주행검사를 여유있게 통과한 말입니다. 싹수 있는 말이고. 자,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건 1번 라온 굿입니다. 이게 사연이 좀 있어요. 11월 16일 날 예스 인디드의 티즈 더 웨이 그리고 나가신다. 현군에서 중상위권의 편성. 그레이스에서 이게 국산 마필이었는데 당시에 현장에서 내용이 아주 세게 나왔던 말입니다. 뭐 1000m라면 외산마들하고도 해볼만 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자, 그 이후에 12월 14일 날도 외곽 12번에서 늑발하고 자리를 못 잡았고, 직전에도 발주는 잘 나왔는데 안에서 퀸 차터드라든가 진격의 질주가 밀고 나오면서 한 바퀴 내내 자리 못 잡고 좀 불리한 전개를 했던 게 라온 굿입니다. 자, 이번엔 1번 게이트를 받았고요. 뭐 훈련 내용도 최강 이지라는 외산마와 병합을 잘 만들었고, 또 이번에 김주원 형이 얘기했던 뭐 슈프림 매직 그리고 폭풍전차라는 말이 싹수는 분명히 있는데 아무래도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다나카 기수가 기습을 때려버리면 1번 라온굿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경주라 말씀을 드립니다. 3마리가 좀 낫겠죠, 나머지 말 중에. 예, 그렇네요. 1번 라온굿, 3번 폭풍전차, 그리고 대가리 81, 6번마 슈프림 매직까지 마감 10분 전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단촐하게 7마리가 출전해요. 아무래도 부산 경마가 1월이 5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출전 두수들이 상당히 단촐합니다. 이번 애플 오브 아이가 7마리 경주의 3위 승군, 4번 모멘트가 역시 7마리 경주의 4위 승군에 걸리면서 많은 인기를 모을 전망이고, 여기는 해피하나까지도 인기마로 대두가 될 전망입니다. 자, 김종현 의원 세게 보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 제가 이거 아마 현장에서 승부를 때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말이 5번만 해피하나입니다. 직전에는 사실 인기도 자체가 좀 어색했을 정도로 공백에 따른 그 여파가 훈련 때부터 고스란히 나타났던 게 해피하나입니다. 이 베스트 상태가 분명 아니었어요. 직전에는 이제 실전 적응에 만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전 적응력을 길러놨고, 요번에 조성권 기수가 제대로 훈련을 시켜놨습니다. 확실하게 몸 상태가 올라온 느낌을 받았고, 특히나 이번 애플 오브 아이나 3번마 모멘트가 출전수 단출한 경주에 승군 착승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최선 승부는 필연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5번만 해피하나도 여기서 마음먹고 때리면은 주력 자체가 제가 보는 관점에선 2번, 3번보다는 한 발 앞서 있다라는 판단이라, 이번에 뭐 제대로 만들어 놓고 때리는 타이밍이라며 해피하나의 이창래 입상을 저는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5번 해피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게 휴양 갔다 와서 바로 승부로 때렸어요. 해피하나의 헬로 챔프를 당시에 강하게 승부를 때렸는데, 그 당시 페이는 아무래도 공백기를 갖고 나왔다는 불안감이 일단은 있었고, 경주 전개에서도 조성호 기수가 원래 발주를 잘 끊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그냥 밀고 나갔으면은 당시에 선행을 갈 수 있었는데, 외곽의 플래시 카드를 뭐가 좀 넘어가는 거를 좀 넘겨주는 듯한 양상 속에서 플래시 카드가 넘어갔고, 안에서 흙을 맞으면서 좀 고전을 했던 말입니다. 이번에 2번 애플 오브 아이라든가 뭐 3번의 모멘트가 빠른 순발력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외곽에서 그냥 선두권 외곽을 붙이면 흙도 안 맞을 수 있고, 또 정상주기의 말도 좋아졌고, 그래서 저도 5번 해피하나를 충막감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현장에서 봐야 되겠어요. 2번, 3번 또 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뉴클래스도 괜찮더라고요. 뉴클래스도 후지 기수로의 안장 교체가 됐고, 이 벤볼트라는 말도 지금 주행검사 준비가
주행검사 받고 나서 단주 훈련을 시행하면서 좀 빨간 체킹 달고 조교가 좀 부족했는데 혈통은 기가 막혀요. 이게 JBK라고 예전에 서울에 있던 천하정복이라는 말, 그리고 지금 부산에 있는 16조의 선행마 뭡니까? 또 헷갈리네. 하여튼 외산 2구에 있는 선행마하고 지금 두 개 형제마인데 이것도 외곽에서 기습 선행을 갈 수 있어요. 25조 이만마방이 데뷔전 승부하느냐가 관건이지만 7번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5번 놓고 일단 배팅을 하세요. 해피 하나를 축으로 해서 안쪽에 2번, 3번, 그리고 외곽에 6번, 7번까지 현장에서 좀 압축된 막건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6번 바이오블루가 인기 1위로 자리를 잡을 전망이고, 여기에 뭐 기존의 바모스를 비롯해서 데뷔전 치르는 신마들이 몇몇 또 출전하고 있어요. 자, 세게 보는 말 어떤 말입니까? 예, 당연히 6번만 바이오블루를 세게 봅니다. 직전 데뷔전 때 기대만큼의 주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주행검사 때는 발주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 어마어마한 뒷심을 보여줬던 말이, 데뷔전 때는 발주는 기가 막히게 나왔는데 이 초반에 조금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이 특유의 뒷심을 못 보여주더라고요. 일단 한 번 더 지켜봐야 이마필의 정확한 능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훈련 때 모습은 그야말로 끝장납니다. 외산 1군의 뉴욕블루라는 거의 뭐 외산 최강마와 붙어서도 이 말이 밀리지 않을 정도로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훈련 상태에 이 정도의 기본기라면 이번에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듭 그냥 설명을 또 한 번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도 뭐 6번 바이오블루는 강축으로 봐요. 지난번 데뷔전 때 9주 만에 공백이 좀 있었고, 마추픽추의 페이스를 외곽으로 따라 붙는 과정에서 직선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발을 안 바꾸면서 말이 한쪽 발로만 계속 그대로만 뛰더라고요. 꾸역꾸역 뛰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안쪽에 최적 전개를 했던 대제 질주 17조 말한테 깨졌던 게 바이오블루인데요. 뭐 이번에 뉴욕블루하고 이게 병합을 했죠. 예. 뉴욕블루 여러분 잘 아시죠? 외산 1군 암말 최강자급의 마필인데, 뭐 보조를 잘 맞출 만큼 기본기가 있습니다. 뭐 시티 지프의 자만데 단거리에서는 뭐 상당한 능력 분명히 끌어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6번 바이오블루를 축마로 아마 인기 1위로 팔리겠지만 인기도를 떠나서 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1, 2, 3경주가 다 김종현하고 제 축마가 똑같아요. 1경주는 6번인가요? 슈프림 매직. 예, 그렇죠. 2경주는 해피하나, 그리고 3경주는 이제 바이오블루입니다. 자, 축에 붙여서 그러면 후차권에서 좀 좋게 보는 말이 뭐가 있어요? 이게 눈에 빤히 보이는 게 또 이번만 바모스가 눈에 빤히 보이죠. 하지만 이 눈에 좀 덜 보이는 말 중에 1번만 포리스트 태양이라는 말이 데뷔전 때 바닥을 쓸긴 했습니다만, 이게 분명 뛸 자질을 갖췄다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마방에서도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는 말이고, 이번에 게이트 이점에 이 다나카로의 기수 교체까지 지금 이뤄지면서 뭔가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어차피 바이오블루 빼고는 별다른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인코스 전개만 잘 풀어낸다라면 후착 싸움은 포리스트 태양 쪽에 좀 더 저는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포리스트 태양을 말씀하셨고요. 저는 금포미르라는 시네마가 좀 재미있습니다. 플로이드의 자만데요. 활동 기대감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22조 스카이톱 댄서를 비롯해서 이 플로이드의 자만들이 특성이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가 있는 혈통이에요. 이게 지금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인데, 주행검사 때는 발주도 안 좋았고 좀 아직은 망아지티가 있었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김영관 마방이 자체가 이 준비 덜한 상황에서 주행검사를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주행검사 이후에 훈련을 통해서 걸음을 제대로 늘려놓고 있는 그런 마방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은 마음 먹고 때리면 오늘 선행도 갈 수 있어요. 주행검사 때 뒤에 놀았지만 제가 봤을 때 뭐 김용gun 기수가 올라왔고 잠재력이 충분하고 또 조교 내용도 주행검사 이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5번 금포미르가 저는 관심마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6번 바이오블루의 우세 속에서 바모스가 저배당 막건인데요. 요 막건 뭐 무시는 못하잖아요. 무조건 무시는 못하죠. 빼고는 못 사죠. 왜냐면 저번에 코차이로 줬던 인디언 파크가 또 지난주에
선행 경합을 하면서도 바로 우승을 거둘 정도로 당시 타임은 늦었지만 편성은 약한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모스를 기본으로 해서 안쪽 1번 포리스트 태양이라든가 5번 금포미르 이런 말들 현장에서 좀 지혜롭게 복승식도 그렇고 이거는 이런 경주는 3복승에서의 메리트도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현장까지 좀 막권 압축에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여기도 강축은 없는 7마리의 접전 구도입니다. 자, 김종현 세게 보는 말 한 마리하고 제가 세게 보는 말 한 마리, 두 마리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저는 7번마 그레이스 위너가 거리 늘린 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발주가 매끄러운 스타일은 아니고 또 후다닥 튀어나가는 맛도 없기 때문에 매번 단거리에서 따라가다가 제 근성발휘만 하면서 좀 쫓아가다 끝났다고 해야 될까요?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던 모습인데 이번에 거리를 늘리면서 무엇보다 빠른 상대가 없는 이 느린 편성을 만났다라는 게 이 그레이스 위너한테는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준비 내용도 좋고 이미 두 차례의 실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근성은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근성 가지고 이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라면 라스트 뒷심 싸움에서도 저는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뭐 지금 방송을 찍는 과정에서 김주현 의원하고 제가 상의하고 찍는 게 아닌데 저도 이번에는 7번 그레이스 위너는 그냥 무난히 입상권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말이에요. 전번에 상대도 좀 강한 상대였고 외곽 번호지만 오히려 더 유리해 보이죠, 외곽이. 예, 외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힘으로 밀어서 선두권 3번의 희망고라든가 5번 마하브라보 정도가 이끄는 레이스라면은 충분히 외곽으로 선두권에 갖다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냥 추천을 드릴게요. 한 배를 타겠습니다. 7번 그레이스 위너 이번 4경주의 충마로 민태민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데 김주원 의원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한번 내리려고 하는데 자, 냉정하게 따져서 이번 원일 챔프의 입상 가능성이 어떨까요, 김주원 의원? 입상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원일 챔프라는 말 자체가 기본기가 센 말이 아니고 특히나 마리오 몸싸움에 너무 취약해서 좀 무리에 섞여 뛰는 그런 그림이 발생이 되면은 뒷심 자체를 발휘를 못합니다. 차라리 최외곽에서 혼자 뛰게 내버려두고 또 선두권이 무너지는 전개운까지 따라줘야 제 입상을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일 챔프를 볼 바에는 저는 한계 질주를 볼 것 같아요. 두 마리가 공교롭게 이제 4위 승군에 걸려 있는데요. 제가 원일 챔프를 아예 쳐다보질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주원 의원 생각을 좀 들어본 건데 같은 맥락이에요. 12전 동안 3등만 2번 왔던 어느 정도 능력의 한계점이 찍혀 있는데 이 말은 주행 자세부터가 이미 사실 글러먹었어요. 왜냐면 앞다리를 너무나 좀 높게 쓰고 찍어 뛰다 보니까 중간에 힘을 쓰지 않아야 될 힘을 엉뚱한 데 써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스가 정말 운 좋게 잘 풀려서 앞에가 죽어버리면은 곱게 따라가다가 라스트에 그나마도 띄워줄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이 4위 승군의 단 7마리 경주에 욕심을 갖고 오히려 밀어붙여버리면 직선에서 한 발이 더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꼈다가 딱 그거로만 써야 되는 말인데 이번에는 조건이 분명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잘라내겠습니다. 이번 원일 챔프 잘라버리고 7번 그레이스 위너를 놓고 한번 현장에서 압축을 해보자고요. 나머지 말들은 웬만한 애들이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경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7번 놓고 이번 원일 챔프 약하게 보시면서 나머지 막건들 참조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자, 5경주입니다. 5번 마천볼트라는 한 수 위에 강축마가 서 있네요. 올드 패션도의 자마,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의 도원결의를 비롯해서 순발력 근성 모두 다 갖춘 사이즈가 있는 혈통이에요. 그리고 500다마짜리 말이고 또 주행검사 이후부터 계속 실전에서의 걸음이 지금 거듭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강축이 아니겠어요? 예, 금요경마 제일 믿고 때릴 수 있는 강축 같아요. 이게 보니까
서울의 예전 16조 세강자를 위탁 관리를 받고 잘 만들어놨던 박원선 조교사가 지금은 부산의 마주로 계십니다. 저도 이제 부산경마장 가끔 갈 때마다 후문 쪽에서 계속 들어올 때 앞에 이제 몇 번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그 박원선 마주예요. 서울의 예전에 조교사죠, 조교사. 우와, 마천볼트 대가리가 맞고요. 자, 후차권만 김주원 의원과 제가 세게 보는 말 한 마리씩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김주원 의원. 예, 아까 이 삼경주 바모스 설명하면서 민 의원님께서 당시에 기록은 저조했는데 인디언 파크가 지난주에 우승을 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맥락에서요, 이 8번마 그라지오도 직전 기록이 다소 좀 저조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주로 자체가 상당히 무거웠고 기록이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된 하루였기 때문에 기록 때문에 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훈련을 통해서 말이 무럭무럭 지금 성장 중에 있는 모습이라 이번에 거리가 늘긴 했습니다만 사실 마천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상대들은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지오의 더 나을 건까지 감안해 봤을 때 후착 싸움에서는 충분히 후지의 기승술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주원 의원하고 제가 오두마본 보낸 게 똑같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예, 나도 이제 8번 그라지오를 원틀로 보고 있는 말인데, 복귀를 한번 보면은 말이 완전 뭐 망아지예요. 뛰는 자세가 발도 못 바꾸고 코너도 외곽으로 빠가시키기도 외곽으로 자꾸 삐져나가려고 하고 흙 맞으니까 반응도 안 좋고, 그런데 그냥 그거는 그 완성도가 부족한 가운데서 데뷔전에서 그만큼의 능력을 끌어냈기 때문에 그라지오 이게 말 자체 원판 능력은 분명히 좀 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세게 보고, 뭐 한 마리 또 제가 굳이 여러분께 한 마리 더 추천을 드린다면은 3번 김영민 기수의 에이스 명운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14번 동안 한 번 들어왔고 제가 추천드린 적도 거의 없었던 말입니다. 이게 제가 내용이 19조 김영관 마방에 원래 있었던 말입니다. 근데 19조에서 이미 1억 5천만 원짜리 고가의 말이었는데 마방에 이미 진단이 포기다, 포기. 그래서 이 말이 여기저기 마방을 지금 떠돌다가 20조까지 오게 되었는데, 직전에 보면은 1300에서 슈퍼스톰이 외곽으로 아주 집요하게 압박을 했어요. 페이스가 빨라졌고 직선에서 당연히 끝걸음이 무너지면서 200m가 15초 공입니다. 걸어왔죠. 저하고 뛰어도 비슷한 정도로 걸어왔는데, 이번에 김영민 기수가 지금 2주간 정성을 들여놨는데, 최근에 이 김영민 기수가 기승하는 두수는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입상률 자체, 복속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게 김영민 기수입니다. 여기 지금 마천볼트가 충분히 빠르게 압박을 또 가할 수 있겠지만, 마천볼트 빼고는 3번 에이스 명운의 페이스를 압박할 말이 없어요. 거리도 1200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주로가 빠르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에이스 명운이 선두권에서 한번 버틸 수 있는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5번 마천볼트를 위시해서 뒤에서 올 수 있는 8번의 그라지오, 그리고 앞에서 버틴다면 3번의 에이스 명운, 이 두 마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이거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는데요. 이제 나왔네요. 전반부에 잔잔하게 흘러갔는데 이제 김주원 의원이 오늘 첫 번째 칼을 빼들게 되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김주원 의원 추천의 변은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번 영웅볼트를 한 번 더 믿고 때리고 싶습니다. 직전에 얘를 놓고 대길 준대길 추천했습니다. 남도의 여왕 때리고 월드윈 바치고. 근데 영웅볼트가 김도영 기수가 중반 이후에 초중반에 자리를 좀 못 잡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당시에 남도의 여왕이나 월드윈이 그 이전보다 걸음발이 확실히 좀 좋아졌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쉽게 3위에 만족을 했는데, 이번에 안쪽 게이트를 받았고 또 김용군 기수 안장이고 직전에 비해서 편성도 확실히 약해졌기 때문에 이번이 아마 강하게 인기를 모으겠지만 저도 세게 좀 보는 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주원 의원 승부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이 공지해드린 승부처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이번 주도 좀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번만 영웅볼트를 믿고 들어가는 승부처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 패인이 분명하게 있었던 말이고, 이번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이제 특단의 조치죠, 안장 교체까지 실시를 했기 때문에 해결사 김용근 기수라면은 문제 없이 저는 영웅볼트의 가진 능력을 100% 다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만 타면 여기서 한 수위 사이즈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를 넣고 승부인데 당일 팔릴 말이 몇 두가 있습니다. 뭐 3번을 비롯해서 4번, 5번, 거기에 6번 이런 마필들이 이제 배당판에 어느 정도 팔려줄 수 있는 인기 마필들인데, 여기서 제가 2마리를 확실하게 잘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2마리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 딱 1마리만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예요. 그 찜찜한 말 1마리는 제가 3복승으로 데려갈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번 6경주는 일단 배당판에 팔리지만 여러분들 막건 안 사셔도 될 불안한 인기만 2마리를 자른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 여러분들 환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현장까지 머리 잘 굴려서 복으로 한 방 때리고 3복승을 좀 여유있게 받쳐갈지, 아니면 때리고 받치면서 환수가 나오는지만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무난하게 적중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믿고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주머니 빵빵하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웅볼트하고 지봉사랑이 점배당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김주원 의원이 거기다 때리고 나머지를 3복으로 받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노림수에 때리고 또 다른 말을 받친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네요. 미리 뭐 대화 나누고 하는 게 아니라서 적중은 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2마리 자르면 복으로 한 방, 3복까지 한 방, 이런 상황 같은데, 자, 김주원 의원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김주원 의원 현장 승부입니다. 자, 금요일 부산 경마 7경주입니다. 민태민이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연타로 7, 8경주를 제가 승부를 볼 거예요. 자, 김주원 의원 생각부터 한번 들어보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되는 말이 많아 보이는 혼전 양상인데,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말은 9번말 라이언 메탈입니다. 이미 직전 경주 혼합 3군에 이제 점핑 출전하면서 입상까지 읽어냈던 말이 라이언 메탈이에요. 혼합 3군에서도 통한다라는 게 직전 점핑에서 출전했을 때 어느 정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외각으로 삐지고 기대는 악벽을 잘 잡아줄 수 있는 후지희 기수의 등장이라면 일단 뭐 최근 경주력 이상을 충분히 기대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인기만 중에 9번말 라이언 메탈의 가능성을 가장 세게 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언 메탈을 추천하셨고요. 자, 저는 이번 경주를 13마리가 뛰는 가운데 한방성으로 강하게 저도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불안한 인기마가 많아요. 바람 잡아줄 말들 완전히 한번 걷어낼 생각인데, 그 중에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 10번 비바블랙 같은 걸 완전히 걷어내는 승부처입니다. 라이언 메탈을 지난번 이기고 왔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마지막 경주 우리 특별문자도 적중을 했고, 김주원 의원 제가 다 적중을 했죠. 우승 레이더 놓고 썬블레이드. 그 당시에도 제가 방송 통해서 여기서 이제 비바 타이푼이 불안하다, 일회성으로 때려 먹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바블랙 같은 마주예요. 비바 시리즈 홍경평 마주의 마필인데 16전 뛰면서 정말 조시를 아껴놨다가 직전에 딱 걸린 편성 속에서 때린 겁니다. 그 당시에 뭐 라이언 메탈이 점핑 출전하면서 올대가리 팔릴 정도로 현군 최약체급 편성을 이었기 때문에 연투할 말은 아니죠. 비바블랙 같은 걸 완전히 걷어내고 한 방으로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그 중에 또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김주원 의원이 얘기했던 9번 라이언 메탈이 그 중심에 서 있을 겁니다. 거기에 붙이는 한방 막건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한 2마리 정도 대안으로 좀 공략을 한다면은 이번 경주 충분히 적중 가능한 경주입니다. 7경주 민태민이 현장에서 무조건 적중으로 제대로 된 짭짤한 배당까지 한번 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200, 3군 최단거리 경주네요. 제가 두 번째 승부로 좀 준비를 했는데, 김주원 의원 생각부터 들어보고 제가 추천의 변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맥앤치즈를 가장 세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3세가 됐기 때문에 상간마 대상경주를 마방해서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맥앤치즈가 지금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이고, 어느 순간의 성장세가 멈출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당분간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될 만큼 이 훈련 이행 과정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나도 좀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 있는 게 맥앤치즈입니다. 뭐 거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린 것이길 뿐이기 때문에 이 외곽 게이트만 잘 해준다라면 최근 상승세 맥앤치즈가 무난하게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맥앤치즈를 추천해 주셨고요. 이 레이스는 11번 맥앤치즈와 9번 남도의 여왕이 깜빡이로 팔려줄 가능성이 높은 경주입니다. 남도의 여왕이 선행을 가고 맥앤치즈가 직전같이 선입으로 차분하게 따라가면 그대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 깜빡이를 저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깜빡이를 깰 수 있는 말이 한 마리가 딱 보입니다. 이번에 훈련 내용이 그 이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좋아졌고, 최근에 복귀를 봐도 제가 계속 지금 째고 있는 말이에요. 드디어 이번에 타이밍을 딱 잡은 것 같아요. 경주 조건도 좋아졌고 훈련이 확연하게 살아났고, 충분히 이 구열 하나의 깜빡이를 깰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중심으로 해서 9번, 11번을 강하게 때려볼 생각이에요. 강하게 때려보고 구열 하나 요거 받쳐놓으면은 충분히 환수가 나올 겁니다. 나머지 어리버리하게 팔리는 말 중에서 몇 마리 안 보는 말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구열 하나, 이 9번, 11번의 깜빡이를 방어막건으로 깔아놓고 노림수말을 놓고 9번, 11번으로 한번 강하게 8경주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까지 많은 관심 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믿음에 실망드리지 않도록 현장까지 촉각을 곤두세워서 꼭 적중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배당판이 딱 뚫리면요, 5번 남의 신화 그리고 7번마 챔프 라인이 1점대 깜빡이로 뚫려 나올 전망입니다. 남의 신화는 지금 4조에서 아까 김주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4월에 있을 KRA컵 마일을 대비해서 이제 1600을 드디어 출사표를 던져놓고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말이고, 챔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연속 승군전이죠. 지금 3연승을 하고 3군으로 올라왔는데 얘는 포인마이기 때문에 대상 경주와는 인연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자, 김주원 의원 생각은 어때요? 예, 7번, 5번의 양강 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7번마 챔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 뛰는 주행 스타일을 봤을 때는 장거리도 즉시 통할 수 있을 만큼 좀 돌쇠 같은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힘이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리 200m 늘어난 것 치면은 챔프라인이 무난하게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 배당이 아주 유력할 것 같습니다. 부산 경마가 워낙 점 배당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경마의 흐름이라 하더라도 5번, 7번이 능력상으로는 많이 앞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3복승을 좀 공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남의 신화도 최근에 보면은 이 선입으로의 근성 자체가 많이 대부분 이제 대폭 보강이 된 느낌이고, 챔프라인은 컬린이라고요. 서울경마장의 비컬린의 부계 형제마입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체구도 마찬가지로 한 550담한데 비컬린하고 그냥 똑같은 판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방 뒷방이 다 있고 늘어난 거리가 더 반갑고, 저도 7이 좀 더 세 보이고 그 다음에 5 같은데 그러겠죠? 예. 근데 이런 것도 굳이 쌍 사고 해봤자 차이도 없을 수도 있고, 복승식 일단 5번, 7번 최저배당 인정하면서 나머지 현장에서 한번 3복승이 재밌을 것 같아요. 3복승식에서 한번 답을 현장에서 김주원 의원하고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국산 2군 2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미 핸디캡은 지난 주말부터 이제 지난 주부터 윤곽이 드러나 있었는데 그때부터 딱 보니까 3마리 싸움 같더라고요. 1번 중앙해주와 골리앗 마리, 지난번에 같이 뛴 2마리, 거기에 은근히 많이 뛰었죠. 지난번에 신데렐라맨이 승분전부터 바로 퀸즈블레이드를 깨고 낙승을 거두었는데 그 퀸즈블레이드에 이어서 2등 왔던 최강병기 이 3마리가 강하게 인기를 모을 전망입니다. 자, 김주원 의원이 3마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 외에 세게 볼 말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3마리 다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 1번만 중앙해주가 직전에 골리앗 마린한테 머리차 석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계를 골리앗 마린보다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게이트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일단 1-7 2마리의 리턴 매치로 좁혀봤을 땐 1번이 이번에는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복병마 중에는 5번만 로열 임팩트라는 말이 직전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김동현 기수가 300승을 계속해서 목전에 두고 승수를 하나하나 지금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 동안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짙었어요. 이 로열 임팩트에 다시 올라탔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김동현 기수가 돈 될 만한 말에 기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로열 임팩트 가지고는 어떻게든 뭐 300승을 한번 찍어보려고 욕심을 내볼 것 같습니다. 직전보다 좀 더 유연하게 참고 한 발 때린다라면 라스트에 로열 임팩트의 뚝심도 저는 충분히 먹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1번 중앙해주와 7번 골리앗 마린, 그리고 10번 최강병기인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골리앗 마린이 마방을 옮기면서 스피드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보강이 되고 있고 체형이 워낙 좋아서 지금 2.5kg 핸디가 늘었다 하더라도 55.5라면은 선행까지도 저는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골퍼니자마라서 또 거리에 대한 적응력도 나머지 마필들에 비해서 좀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7번의 골리앗 마린을 추천드릴게요. 자, 1번 중앙해주와 7번의 골리앗 마린, 김주원 의원하고 제가 세게 보는 2마리가 되겠고요. 여기에 김주원 의원이 복병으로 추천하셨던 5번 로얄 임팩트, 그리고 10번 최강병기도 가능한 전력이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 이제 김주원 의원이 준비한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국산 1군 1600의 핸디캡입니다. 출마 등록을 할 때부터 최저배당은 레이팅에서 앞서 있는 2마리였어요. 5번 한강의 기적과 6번 고스트 위스퍼인데 2마리가 좀 부담 중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유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59kg, 60kg를 받았는데 나머지 마필들이 부담 중량의 이점을 갖고 좀 역습을 한번 때릴 수 있는 조건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0kg의 고스트 위스퍼보다는 아무래도 5번 한강의 기적이 이제 4세가 되면서 갈수록 힘이 차가고 있고, 직전에도 서울 대통령배 뛰고 나서 부산 바로 내려와서 말이 뭐 더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선행을 뭐 어렵지 않게 나가서 퀸즈 블레이드를 12마신을 깼는데 59라는 부담 중량,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라면은 뭐 충분히 능력으로 올 수 있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5번 한강의 기적을 말씀드리겠고, 자, 김주원 의원의 승부의 변, 추천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액면으로는 5번마 한강의 기적과 6번마 고스트 위스퍼의 이 대끼리 경주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마리 모두 부담 중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이변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5, 6 가운데 한 마리는 부중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마음 편히 믿고 때리셔도 될 강축이다라고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말이 있고, 나머지 한 마리는 부담 중량에 상관없이 최근 상태를 봤을 때는 진짜 맞건 못 사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잘라내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깜빡이를 배제하고 들어가는 승부입니다. 깜빡이만 배제하고 좀 압축해서 때릴 수 있다라면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구라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강축에 붙여 때릴 말도 사실 많게 보면 3마리, 좁혀보면은 2마리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의 상호 연대 관계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충분히 두방 막건으로도 좁혀서 때려볼 수 있는 경주라 그 미들말 강축 세워놓고 깜빡이 잘라내면서 때리고 맞히기 2방 내지는 배당이 괜찮다라면 3방까지 해서 현장에서 일단 여러분들 좀 환급 받고 나가실 수 있게끔 제가 신경 써서 마지막 경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 배당을 형성한 5번 한강의 이적과 6번 고스트 위스퍼 중에 하나는 대가리죠. 하나는 대가리, 하나는 빼고 사는 불안한 느낌이라고 하는 내용 같습니다. 나머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한마필드를 김주원 의원이 찾았기 때문에 승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10회 경주는 김주원 의원 함대를 타고 꼭 좀 동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김주원 의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줄 거고요. 자, 이상으로 1월 30일 금요경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토요경마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